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모두가 정말 숨죽여 기다리던 발표가 있었죠. 바로 마이크론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건 그냥 호실적이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의 예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을 낸 수준인데 오늘 이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당신이 여기서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할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그리고 오늘 다루는 모든 수치는 미화달러 그리고 넌갭 기준이라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실적은 AI가 메모리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막 이야기했던 AI 시대가 온다,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숫자로 어떻게 지키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특히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1분기 매출이 136억 4천만 달러, 월가 예상치가 한 128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더 벌어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PC나 스마트폰 같은 전통적인 수요가 회복돼서 나온 숫자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매출 숫자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수익성, 즉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에요. 그로스 마진이요? 네, 이번 분기에 56.8%를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직전 분기보다 무려 1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거든요. 11%포인트나요? 네, 반도체 같은 이런 장치 산업에서 이익률이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뛰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량, Q가 늘어난 걸 넘어서서요. 판매 단가, P가 폭발적으로 올랐다는 뜻이고 그 중심에 바로 AI 서버형 고부가치 제품 HBM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는 100원짜리 과자를 10개 팔아서 1,000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500원짜리 프리미엄 과자를 5개만 팔아도 2,500원을 버는 그런 구조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56%, 8%라는 이익률은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왕인 완벽한 셀러 마켓입니다. 고객사들은 AI 칩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HBM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마이크론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거죠. 이번 매출 총 이익률은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좀 예고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1분기 실적도 이렇게 놀라운데 사실 시장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건 앞으로에 대한 예측이었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 이걸 보고 다들 아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경우가 많지만 미래 가이던스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니까요. 마이크론이 제시한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무려 187억 달러였어요. 187억 달러요? 네. 시장에서는 기껏해야 14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45억 달러나 그냥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와, 하나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 예상보다 더 벌 거라고 회사 스스로가 선언한 셈이네요. 네, 엄청난 숫자죠. 주당 순이익 EPS 가이던스는 더 충격적이에요. 시장 예상치가 4.78달러였는데 마이크론은 아니 우리는 8.42달러 벌 수 있어 라고 발표했잖아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죠. 네, 거의 2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68%에 달할 거라고 했어요. 수익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가이던스는 시장에 떠들던 AI 거품론에 대한 마이크론의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AI로 인한 메모리 수요는 훨씬 더 강력하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던진 거죠. 투자자들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직후에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급등하면서 236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시장이 거의 환호했다고 봐야겠죠? 네,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서 메모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기대감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뭐랄까 역사적인 실적 발표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 있는 AI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컨퍼런스 콜에서 CEO인 산제이 메우로트라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제 메모리는 AI의 인지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했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아주 핵심적인 발언이에요.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요, PC나 스마트폰의 성능을 보조하는 수많은 부품 중 그냥 하나였어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는 경기민감주, 범용 부품 이런 취급을 받았죠. 맞아요. 커머디티라고 불렀죠. 네.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AI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역할을 바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I에게 메모리는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뇌의 처리 속도가 느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제 메모리는 AI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자 병목 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발언 중에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예측 가능한 미래의 업계 전체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심지어 중기적으로 일부 핵심 고객 수요의 절반에서 2분의 3 정도만 충족시킬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네, 원하는 만큼의 절반도 못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물량이 좀 부족하다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공급 부족이 2026년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와...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 고객사들은 어떻게든 HBM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밝힌 기용에 따르면 이미 2026년에 생산할 HBM 물량 전체에 대해서 가격과 물량 계약을 마쳤다고 해요. 벌써 2026년 물량까지요? 네. 심지어 아직 개발 중인 차세대 제품 HBM 폰 물량까지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다 팔렸다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HBM 시장 자체의 성장 전망도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죠. 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론은 전체 HBM 시장 규모가 2025년에 약 35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약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1000억 달러요? 네, 이건 기존 전망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수치인데 더 놀라운 건 2028년에 HBM 시장 규모가 2024년 전체 D램 시장보다도 더 클 거란 예측이에요. 와, 그건 정말... 네, HBM이라는 단일 제품이 D램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상상하기 힘든 변화네요. 그렇군요. 투자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장기 계약의 성격 변화를 주목하셔야 해요. 마이크론은 고객사들과 과거의 단순한 장기 공급 계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정 약속이 포함된 단연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특정 약속이요? 네, 이건 아마도 확정된 가격과 물량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신제품에 대한 우선 공급권 같은 훨씬 더 강력한 조건들이 포함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사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마이크론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들을 보내주신 당신이 투자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테이크어웨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는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경기를 타는 부품이 아니라 AI 혁명의 연료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은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이크어웨이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독점적인 가격 결정력입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은 마이크론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게 바로 68%라는 경이로운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로 나타난 거죠. 아, 그렇죠. 투자자로서 당신이 앞으로 계속 추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이익률의 변화 추이입니다. 경쟁사들이 HBM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독점적인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셋째는 역시 HBM이 미래의 왕이라는 점이겠죠. 불과 3년 안에 10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시장에서
업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HBM4 같은 기술 리더십은 앞으로 몇 년간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즉 해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를 향한 과감한 베팅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 설비 투자, 즉 페펙스 계획을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돈을 더 쓰겠다는 거죠. 20억 달러나 더요? 네. 이건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설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AI발 수요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 시작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CEO 산제이 메오로트라가 메모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대화는 주로 연산 속도를 높이는 HBM, 즉 빠른 메모리에 집중됐어요. 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AI 모델이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는 비디오 같이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그걸 아주 빠르게 불러와야 할 필요성도 커지지 않을까요? 아, 즉, 빠른 메모리뿐만 아니라 크고 빠른 저장 장치, 낸드 기반 SSD에 대한 수요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학습만큼이나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과정에서는 결국 방대한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정보를 얼마나 빨리 꺼내오느냐가 중요해질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마이크론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한 PCIe Gen 6 SSD 같은 차세대 저장 장치들이 AI 시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HBM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가 낸드 부문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